서울의 울창한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인기 있는 등산로인 관악산 둘레길은 2023년 여름 대한민국을 뒤흔든 끔찍한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8월 17일 둘레길의 고요함은 언론에서 성씨만 공개된 한 젊은 여성이 잔인하게 공격당하면서 깨졌습니다. 범인은 이후 30세 최윤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를 방치한 차에 도망쳐 평화로운 길을 폭력의 얼룩으로 영원히 더럽혔습니다. 대담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이 사건은 지역 사회와 그 너머에 충격을 주었고 안전 정의 그리고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에 대한 시급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한때 북적이는 도시 속에서 자연의 포옹을 상징했던 관악산 둘레길은 끔찍한 취약성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초기 보도는 단편적이었고 각 세부 사항은 커져가는 공포에 더했습니다. 낮에 등산을 나섰던 한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무작위하고 잔인한 폭행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 도시의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 가해자는 누구이며 대낮에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도록 그를 몰아붙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사관들이 둘레길로 내려가는 동안 도시는 피해자에 대한 슬픔과 공통된 공포 속에서 숨죽였습니다. 이번 공격은 마치 개인적인 일처럼 느껴졌고 익숙한 장소에서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냉엄한 경고였습니다.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악산 둘레길 공격 사건에 대한 수사는 대중의 분노와 답에 대한 강렬한 필요성에 힘입어 신속하고 끈질기게 진행되었습니다. 법 집행 기관은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주시하는 국가에 의해 면밀히 조사되었습니다. 드러난 범죄의 세부 사항은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최윤종은 쇠송아락소에로 무장한 채 둘레길에 숨어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목표로 삼았고 그의 공격은 오싹할 정도로 무심한 잔인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32시간 만에 최 씨가 검거되었는데 그의 체포는 수사팀의 헌신과 집단적 의지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뉴스 채널을 통해 얼굴이 알려지고 그의 이름은 두려움과 혐오가 뒤섞인 채 속삭여지는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심하고 감정이 없는 그의 태도는 대중의 분노를 가라앉히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문실에서 최 씨는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그의 말은 사실대로 말하는 듯한 섬뜩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후회를 표명했지만 그의 행동의 잔혹함에 가려져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사는 가해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제 막 사건의 복잡성을 풀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허공에 무겁게 떠있는 질문인 이유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최윤종에 대한 재판은 관악산 둘레길 공격 사건 이후 거의 3개월 만인 2023년 11월 1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슬픔, 분노, 그리고 정의에 대한 필사적인 필요성이라는 원초적인 감정들이 충돌하는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증거로 무장한 검찰은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죄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들은 최 씨를 현장과 연결하는 DNA 증거, 공격으로 이어지는 몇 시간 동안 그의 행동을 증언하는 목격자 증언, 그리고 그가 경찰에 한 소름 끼치는 자백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폭행의 잔혹성과 최 씨의 명백한 반성의 부족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을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힘든 싸움에 직면한 변호 측은 최 씨의 정신 상태에 초점을 맞춰 그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공격이 명백히 끔찍한 일이지만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분노의 순간에 의해
촉발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직접 증인석에 섰고 그의 증언은 후회와 자기 연민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실직으로 인한 어려움, 소외감, 그리고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분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여전히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여론을 바꾸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방송된 이 재판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의식이 되었고 삶의 허약함과 항상 존재하는 어둠의 가능성을 냉검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파장은 지역사회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모두 여파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사회 모임은 새로운 분위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이 심오하며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력과 화합이 바우나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는 서로를 지원하고 연대 속에서 힘을 찾으며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이 공유된 경험은 비록 어렵지만 더 강한 유대감과 새롭게 된 목적 의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 이후 보안 조치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당국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긴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가 강화된 경계의 그림자 아래 일상생활을 영위하려고 노력하면서 불안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한 젊은 생명이 갑작스럽게 멈춰버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지역사회는 말할 수 없는 상실에 대처하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들은 슬픔과 풀리지 않는 질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남겨진 채 흩어진 조각들을 줍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동네 사람들의 집단적 정신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비극에 대응하여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지도자, 활동가, 그리고 우려하는 시민들이 모여 행동과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시급함, 커져가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과 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배려와 경계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안전과 조화를 보장하는 데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러한 비극이 과거의 일이 되는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 사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아웃풋